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인테리어 사기 돈보다 사실 정신적 피해가 더 큰 사기입니다. 일단은 상담할 때까지는 잘 해주시죠. 연락도 잘 받으시고 잘 해주시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일단 공사를 시작합니다. 계약금을 이제 어느 정도 받으시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막 바닥을 뜯어놓고 이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창업을 위해 혹은 내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전 간판업 대표인데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딱 보면 아, 지금 클라이언트 분이 당하고 계시구나, 혹은 아, 저 인테리어 업체 좀 이상한데 하는 쎄한 느낌이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솔직히 화가 나서입니다. 어제도 한 카페 사장님이 철거만 해놓고 잠수탄 인테리어 업자 때문에 가게 오픈을 미뤄야 했어요. 이게 상가 인테리어는 한번 밀리면 간판도 밀리고 오픈도 밀리고 하다 보니 하루하루 월세까지 가중이 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업체가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만 피해자가 6명에 피해액이 1억이 넘었더라고요. 간판 달러 갔는데 공사는 안 끝나고 사장님은 울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인테리어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간판 일을 하다 보면 가게들 인테리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는 사장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 피해자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정말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네요. 인사이트 채널에 나온 김홍일님은 숨고라는 사이트를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구했습니다.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해보고 젊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아 보이는 사업자를 선택했죠. 김홍일님은 정말 꼼꼼했어요. 사무실도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했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급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계약금 20%, 착수금 3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자금 10%. 저는 평소에도 사장님들께 처음에 돈 많이 주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50%를 줬어요. 이게 업계 평균이라는 말에 속아서요. 그리고 착수일에 업체가 와서 철거 작업만 하고 착수금 30%를 받아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하면 자재 준비 중, 다른 현장 마무리 중이라며 계속 미루더니 1차 중도금 받기 전날과 당일에만 잠깐 전기공사와 창호 설치를 했습니다. 김홍일님이 1차 중도금 20%를 주자 그 다음부터 또 연락두절, 이제 돈은 70%나 줬는데 공사는 10%도 안 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업체는 2차 중도금까지 요구했다고 해요. 인사이트 채널 영상에 따르면 이 사기꾼은 같은 수법으로 최소 5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피해액은 1억 2,3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도 간판 설치하러 갔다가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제도 카페 사장님이 철거만 해놓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자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인테리어 사기 수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기꾼들은 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상담할 때는 죽도록 친절해요. 연락도 잘 받고 전문 지식을 자랑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제대로 안 줘요. 주더라도 화장실 공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충 적어놔요. 어떤 자재를 쓰는지 몇 개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둘째, 계약하고 계약금 받자마자 빠르게 철거부터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철거만 해놓으면 집주인이나 사장님은 이미 발이 묶이게 돼요. 뒤로 못 빠져요. 원상복구도 안 되니까요. 진짜 교묘하죠. 셋째, 이게 제일 악랄한데요. 돈 받기 직전 하루나 이틀만 작업하고 또 사라져요. 완전히 잠수타면 사기죄가 성립할 텐데 이놈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약간의 작업만 하고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도 완전한 사기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간판 달러 가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공사 중단된 채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요. 오픈 일정 다 잡아놨는데 인테리어는 안 끝나고 직원들 월급은 나가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넷째,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안 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계약서대로 안 주냐, 너 때문에 다른 공사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병원비가 필요하다, 가족이 아프다며 동정심을 유발해요. 제가 어떤 카페에서는 인테리어 업자가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중도금을 더 빨리 달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만 3번째 쓴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들과도 많이 일해봤어요. 좋은 업체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고객과 진지하게 상담하고 항목별로 상세한 견적서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리적인 계약금만 받고 실제 공정률에 맞춰 중도금을 받고 공사 제대로 마무리한 후 자금을 받습니다. 특히 견적서가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업체는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땡땡 모델, 타일은 땡땡 브랜드 땡땡 제품, 이런 식으로 자세히 써줍니다. 이건 고객뿐만 아니라 업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간판 달면서 본 좋은 인테리어 업체는 항상 공정표도 제공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인테리어 공정 순서를 잘 모르니까 업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공정표가 있으면 지금 단계는 언제 끝나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다섯째, 인테리어 업체에서 간판을 한다,
거르세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와 간판은 아예 별개이기에 인테리어 업자들은 간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인테리어 견적서에 간판을 녹여 거기에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는 간판을 500만 원 적어둡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간판 업체에 전화를 해 250만 원에 일을 맡긴 뒤 250은 꿀꺽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종종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간판을 달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하지만 대충 느낌이 오는 거죠. 아, 눈탱이 쳤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기고 간판 같은 경우 간판 업체에 맡기세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본인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간판을 자기들이 해야 한다며 얘기하는 경우 그냥 제가 따로 아는 간판 업체 통해서 맡기겠습니다 하고 딱 잘라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저희에게 공사가 내려오면 저희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대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저희 역시 그 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는 사기 인테리어 업체인지 정상적인 업체인지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인테리어 사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예방법이 있어요. 업체 선정할 때 내가 꼭 확인할 것. 첫째, 블로그나 인스타로만 활동하는 업체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블로그 마케팅 하지만 반드시 실제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실이 없다는 건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연락 두절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둘째,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무나 인테리어 한다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저도 5개 광고업 등록하고 해요. 면허가 있는 곳이 사기칠 확률이 훨씬 낮아요. 셋째, 최소 3군데 이상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비교해보면 이상한 업체가 금방 티가 나요. 정상적인 업체들은 비슷한 프로세스로 일하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업체는 무조건 피하세요. 자동차 살 때 5천만 원 줄 테니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면 주실 건가요?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공사 위치와 주소. 둘째, 공사 시작일과 완공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셋째, AS 기간 보통 1년 부상. 넷째, 지체 보상금. 공사 지연 시 하루에 얼마 물어줄지. 다섯째, 공사 대금과 단계별 지급 일정. 또 견적서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화장실 공사 500만 원 같은 통합 견적은 위험해요. 저희 간판도 LED 종류, 크기, 설치 방법 다 명시해드리는데 인테리어는 훨씬 더 복잡한 공사라 더 자세히 작성되어야 해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점, 대금 지급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정상적인 지급 방식은 계약금 10% 절대 그 이상 주지 마세요. 착수 후, 즉 철거 완료 후 20%는 철거 다 된 걸 확인한 후에 지급하세요. 처음에 50%나 선지급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 고객 중에 처음에 5에서 60%를 선지급했다가 울면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늘 자재가 싸다, 빨리 돈 주면 할인해준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거의 확실한 사기 신호예요. 저희 간판업 같은 경우에도 간판 자재도 가격 변동이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돈 달라고 안 해요. 계약된 금액 내에서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인사이트 채널에서 김홍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김홍일님은 인사이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했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썼고 돈 주는 것도 막 처음부터 100% 준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주는 건데 이미 공사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은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핵심을 짚어주신 말씀이에요. 제 경험으로도 공사 시작 전이라면 업체와 직접 대화해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게 최선입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제가 아는 한식당 사장님은 변호사 지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계약금의 70%를 돌려받았어요. 문제는 이미 철거를 한 후라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할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철거를 해놨죠 라는 점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기죄 적용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김홍일님도 강조하셨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형사로 가려면 3분 이상 모여서 비슷한 사례로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패턴으로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경험과 인사이트 채널의 김홍일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 6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견적서는 항목별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화장실 공사 500만 원 같은 통합 견적만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내부 자재가 뭔지, 수량은 얼마인지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정표가 없는 업체는 피하세요. 제가 간판 시공할 때도 며칠에 도면 확인, 며칠에 제작, 며칠에 설치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훨씬 복잡한 인테리어는 당연히 상세한 공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돈은 철저히 공정률에 맞게 지급하세요. 계약금 10% 주고 착수했을 때 20% 주고 그 다음에 공정이 공정별로 완료되면 20% 주고 라는 방식을 추천하셨어요. 처음에 40, 50% 넘게 주는 순간 여러분은 을이 됩니다. 사무실 없는 업체,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인스타그램이 아무리 멋져도 실제 사무실 공간이 있고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계약서에 공사 위치, 기간, 대금 지급 일정,
지체 보상 AS 항목이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지체 보상금은 공사 지연 시 업체가 하루에 얼마를 물어주는지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간판을 한다고 한다는 건 간판에 마진을 붙여 눈탱이 친다는 목적이 높으니 꼭 간판은 간판 업체에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따로 진행하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도 간판 업자로서 자재비 올라갈 때 힘들지만 자재가 갑자기 올라서 오늘 돈 더 주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계약금 받아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 더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내 생계를 책임지는 상가, 인테리어 비용은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 정말 피 같은 돈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3천만원, 5천만원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테리어 준비 중인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제가 이 영상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인테리어 만나서 멋진 공간 만드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는 사기당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영상을 찍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